작년에 서구권에서 꽤 큰 반향을 일으킨 독립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바로 인연이라는 주제를 다룬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한국계 캐나다인이 셀린송 감독이 연출한 미국 영화로 올해 아카데미상 최우수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지난 4월엔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돼 약 12만 명의 관객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12만 명이라는 숫자가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독립영화 기준에선 대단히 흥행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탈리아에서는 박스오피스 1위를 했던 주간도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한국적 감성이나 소재를 정면에서 다루며 예술적으로 호평받는 외국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죠. 미나리나 파친코가 그랬고 이 영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러한 작품들을 연출한 감독들은 한국계이거나 한국인이지만 이런 작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그만큼 한국의 사회, 문화, 역사 등에 대해 궁금해하는 수요가 있다는 걸 방증하는 것일 테니 말이죠. 오늘은 이 영화를 소재로 다룬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그 제목은 패스트 라이브,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이 번역 불가능한 한국의 단어는 오래된 불교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이 기사는 영화평론에 초점을 둔 기사는 아니고 기사의 중심 주제인 인연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사전적, 문화적 특성을 탐구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여기서 구독자, 시청자 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요. 인연의 한자가 사람을 연결한다는 의미로 사람인을 사용하는 인연일까요? 아니면 원인을 의미하는 인자를 사용하는 인연일까요?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인연은 이날 이내, 인연 연자를 사용하는데요. 불교 철학에선 연도, 원인의 의미를 지닙니다. 다만 이는 직접적인 원인을 의미한다면 연은 보조적이며 간접적인 원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씨앗이 식물 탄생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씨앗을 틔우는 물, 햇볕, 흙 등은 보조적 원인이자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는 원인, 연은 조건. 영상을 보실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3명의 배우가 오스카 후보작인 패스트 라이브즈에 출연해 운명적인 사랑의 오래된 개념인 인연에 대해 탐구한다. 손잡은 적은 있지만 키스는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릴 적 연인을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났지만 사랑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관계. 전화를 하기 위해 서둘러 집에 갔지만 데이트는 하지 않았던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전의 삶에서 사랑했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영화에선 소울메이트와 좀 더 순수한 버전의 시츄에이션십을 결합한 단어 정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이 모든 것이 인연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 2023년 셀린송은 그녀의 감독 데뷔작 패스트 라이브즈에서 인연에 대한 해석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이 영화는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영화로 인연이라는 단어가 중심 주제이기도 하다. 최우수 작품상과 각본상에 노미네이트된 이 영화는 주인공 노라가 서울에서 캐나다를 거쳐 뉴욕으로 이주하며 남편 아서와 어릴 적 가장 친한 친구인 혜성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노라는 남편 아서에게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건 섭리 또는 운명을 의미해. 구체적으로는 사람들 간 관계에 대한 거지. 난 그게 불교의 환생 개념에서 유래한 거라고 생각해. 두 낯선 사람이 길에서 스쳐 지날 때 그들의 옷이 우연히 닿기만 해도 인연이야. 그건 그들 사이 과거 생애에서 무언가가 있었음을 의미하니까.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건 8,000겁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 영화의 성공 이후 송 감독은 인연을 한국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로 동양 철학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하면서 서양의 운명 개념과는 구별되는 막을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실제 현실에서 무엇을 의미하며 송 감독이 영화를 통해 설명한 이 단어가 실제 의미와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텍사스 대학의 언어학 겸임 교수인 리사전 박사는 한국인들이 인연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꿀 수 없는 전능하고 운명적인 힘이 맺어준 관계를 암시할 때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단어의 사용과 실제 의미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복잡해진다. 한국어는 일반적으로 청자책임 언어로 여겨진다. 이는 듣는 사람이 맥락에 따라 단어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화자의 의미가 청자의 해석과 다를 수 있다. 또한 이 단어는 불교에서 유래했지만 일상에서 사용되면서 종교와 거의 완전히 분리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세속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전 박사에 따르면 이 단어의 실제 정의는 4가지 다른 의미로 나눠질 수 있다. 첫째, 두 사람의 전생에 걸친 관계. 둘째, 운명, 숙명 또는 예정된 관계. 셋째, 업보와 인과응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과관계의 결과다. 그저는 이 단어가 다양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에 딱 맞는 대응어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한다. 그 맥락은 이 영화에서 인연의 사용을 이해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영화의 끝부분에서 노라는 혜성에게 그들의 관계는 운명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로맨틱한 맥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
이번 생에선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될 인연이 아니야. 하지만 그날 저녁 혜성은 노라와 다르게 이 단어에 불교적 개념이 포함된 질문을 한다. 이것도 과거의 생이라면 다음 생이라고 해서 과연 다를까? 캐릭터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영화에서의 상호작용은 플라토닉할 수도 있고 불륜의 경계를 넘을 위험성도 있을 수 있다. 이 단어의 어원은 사전 정의만큼이나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 한국 동국대학교의 동양어학 교수인 한재희 박사에 따르면 인연은 산스크리트어 헤투프리타야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이는 원인과 조건을 의미하는 단어로 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불교 경전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이 두 단어가 서로 관련이 있긴 하지만 헤투프리타야는 운명 측면에서 인연과 동일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 단어는 불교 자체와 마찬가지로 인도를 통해 중국으로 전파되었고 고구려 후기 무렵에 한국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높다. 킹스 칼리지 런던의 영화학과 교수이자 영화 속 불교의 활용에 관한 글을 쓴 빅터 펜 박사는 헤투프리타야와 관련된 인연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일상적으로 자신은 존재한다고 믿으며 자신의 존재는 영구적인 자아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불교는 내가 존재한다는 걸 부정하진 않지만 나의 존재는 단일한 자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비공기 부모, 친구들, 심지어 사회 전체와 같은 조건의 네트워크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환생을 믿는다면 그 과거 생애의 기억은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말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죠. 인연이라는 단어의 종류적 정의는 특정 집단에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단어는 한국인들의 일상 대화에서 흔히 들리고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노래의 주제로 사용되며 불교의 역사적 맥락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인연이 더 세속적인 의미를 갖기 시작한 시점은 불확실하지만 이 단어의 한자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전 박사는 말한다. 중국어와 한국어는 유전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중국어는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언어였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수천 개의 차용 용어에 출처가 되어 왔습니다. 운명이란 개념이 중국어에 내재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이 단어의 사용에는 국가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중국의 영향을 받은 여러 언어에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 단어와 같은 의미로 중국어에는 밍원, 일본어에는 이넨, 베트남어에는 난두엔이 있다. 펜 교수는 말한다. 물론 인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영화를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혜성과 노라는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남편 아서가 방해했을까? 캐릭터들의 결과와 이후의 관계가 행동과 감정의 결과라고 믿는가? 아니면 그들의 이야기가 운명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믿는가? 펜 박사는 영화에 대한 불교적 해석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대신 관객이 이 개념과 영화 감독과의 관계,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들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한다. 영화는 철학적 개념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표현을 제공하기보다 이 아이디어에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 자체로 모든 지각 있는 존재, 특히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상호 연결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인연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는 사람들 간의 상호 연결성을 자각하고 존중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인연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쓰는 우리에게는 한번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가 과연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한편 이 영화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배우들이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외국인이어서 한국어가 너무나도 어색하게 들린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나라 관객에게는 영화에 몰입하게 하지 못하는 약간의 벽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독립영화 관점에선 흥행한 작품이지만 작품성도 높게 평가받는 등 주목도가 있던 작품인지라 이런 부분은 못내 아쉽기도 합니다.